안녕하세요. 절대로 내 돈을 함부로 남에게 건네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돈이라 해도 남에게 건네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차용증을 쓰고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를 하고 민사를 소송하고 뭐 배상 책임 명령 아니면은 뭡니까 그 채무불이행자 등재 그 신용불량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본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순탄해집니다. 거래는 뭘로 한다? 거래는 계좌이체로 한다. 그리고 거래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생각지도 마시고요. 내 통장하고 내 계좌를 누군가에게 맡긴다. 통장을 맡긴다. 통장하고 내 통장하고 뭐 도장을 맡긴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서도 안 되고요.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 못 믿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회가 너무 많은 쓰레기 같은 악인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걸려들지 않아야 평균의 삶,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조금만 그런 것에 연루돼 가지고 걸려들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다시 복구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혹 해가지고 걸려들면 그냥 아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 많은 이들을 지금 뭐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만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것에 걸려들면 그냥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너무 많은 20대들이 30대들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 못 갚습니다. 대부분 다 못 갚는다라고 보면 거의 맞고요. 뭐 그로 인한 뭐 연체든 아니면 가상금리든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불어날 겁니다. 뭐 이제 뭐 충당금 이제 적립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권들이 지금 뭐 예적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뭐 LCR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시중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거죠. 연말 되면은 상당금리 10% 넘어갑니다. 왜겠습니까? LCR 적용시켜야 되지. 내년 2024년 5월달에 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해야 되지. 뭐 결국에는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돈을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이제 그러한 일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더 높여가지고 빚진 사람들에게 더 과한 이제 이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는 뭐 특별 정기 예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더 모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빚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남에게 돈을 건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도망자로 아마 전락해서 살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불량자죠. 신용불량자. 뭐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 원래 이제 그런 것들 전혀 꺼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돼도 뭐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 쓰고 대부분 쓰고 또 신용관리 안 돼도, 은행 대출 안 돼도, 뭐 계좌이체 같은 거 안 돼도, 뭐 통장을 월급 받는 그런 일 안 하고도 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의 평균의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선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은 절대로 동거래 하지 않는 겁니다. 동거래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배웁니다. 대한민국만큼 사기꾼들이 제대로 처벌 안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범죄가 너무 많죠. 우스갯소리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살아가면서 평생
평생 살아가면서 한두 명은 사기를 당한다고 하죠. 금액이 크든 작든. 아, 난 사기 안 당했는데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이렇게 그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피해자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제 부정한 나라다 라고 밖에 이제 저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뭐 20대들 30대들의 대출이 너무 심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죠. 평생을 이제 빚더미 속에 살아야 되고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이제 자신의 성을 파는 것도 이제 당연해지고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뭐 아빠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말도 안 거죠. 노래방의 여자 버전이다라고 하면 아빠방은 노래방의 남성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살린다는데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냐 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들은 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제 이만큼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사는 삶은 많이 힘들다, 많이 어렵다 라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기꾼이고 가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요, 함부로 돈 거래를 하지 마라, 함부로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지 말라는 겁니다. 건네면 내 주머니 속에 내 손을 떠난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내 손을 떠나지 않게끔 좀 더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함부로 돈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심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저도 그러하고요. 저도 어리석고 한심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잘나서 어때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참 막막하다, 녹록지 않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과식하지 마시고 폭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을 좀 추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삶이 항상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